인적자원관리 2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십은 직위와 능력입니다. 직위는 뭡니까? 어떠한 상황을 통제할 책임을 지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직위가 직이고, 또 지도자가 택한 길을 따라 오도록 하는 재능이나 기술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다 합해서 직위와 능력이 합해졌을 때 리더십이 발휘된다 하는 얘기죠.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로빈슨부터 해가지고 쭉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지향하도록 집단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여기서 2번째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사람에게 행사하는 영향력, 기술 혹은 이를 행사하는 과정으로 봤고, 또 여기 봤을 때 이제 헤드십에서는 명령 중심의 관리로 일방적이고 규칙적으로 발동되고 법적 구속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서는 자발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동이 되며 공통의 감정을 강조하는 인간적 차원의 요인이 강조됩니다. 리더십은 왜 필요한가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뭡니까? 왜? 전문가의 자율성 욕구와 조직의 통제 욕구 사이에 부단한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적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구조의 도입상 필요한 것이고, 네 번째가 구성원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에 많은 일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리더십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의 요소는요, 유능한 지도자는 사려 깊고 계획을 잘 세우며 적절한 제안을 통해서 결정과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최선의 기관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시간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짜는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기관의 목표, 필요, 정책의 범위 안에서 직원들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관대함이 필요하고요. 기관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질이론입니다. 상황이론, 자질이론, 특성이론, 트레이트 티어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1940, 50년대에 주장된 이론이에요. 리더의 용모와 같은 신체적인 특성, 판단력, 언어 능력, 지능, 성격, 학력과 경력 등의 사회적인 배경 같은 리더의 특성에 초점을 둔 이론이 바로 트레이트 티어리가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리더와 비성공적인 리더를 구분짓는 중요한 특성의 존재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리더십과 관련된 성격적 특성이 강조되고 어떠한 일정한 기질을 리더가 갖추고 있으면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레이트 티어리겠죠. 우수한 리더들은 그들만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또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그 리더의 부하들은 리더의 영향력을 수용한다는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초기 연구는 영웅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 행위 이론입니다. 자질 이론을 비판하며 등장했죠. 자질 이론은 1940, 50년대 1이론이라고 그랬죠. 리더의 행동을 중요시하고 행동 유형으로 구별해 봤습니다. 성공적인 리더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겠습니다. 자, 이 행위 이론의 첫 번째는 오하이오 연구입니다. 오하이오 연구에서는 리더의 입장이 강조됐습니다. 행동서술 설문지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구조 주도 행동입니다. 지도자가 업무 집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업을 조직화, 업무 할당, 의사소통망 확립 등이죠. 그 다음에 배려 행동이죠. 구성원의 복지를 위한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신뢰하고 상호 존경하고 우정, 지원, 복지 등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구조주도 행동은 배려 행동으로 리더가 됩니다. 조직 성원의 성과와 만족은 불평 수준과 이직률이 낮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시간 연구 조직 구성원의 입장 강조를 보겠습니다. 직무 주입적 리더십, 또 직원 중심적 리더십,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직무 주입적 리더십에서는 세밀한 감독, 합법적, 강제적 권력 활용, 업무 계획표에 따라 실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직원 중심적 리더십에서는 인간 지향적, 권한과 책임 부여, 구성원 복지, 욕구, 승진, 개인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관리격자 이론입니다. 오하이오 연구를 발전시킨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구조주도와 배려가 기본이 됐죠. 인간과 산출에 관심이 있습니다. 리더십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이 격자망은 횡축과 종축을 따라서 각각 9개의 위치가 설정이 되고 총 81개의 유형 1점, 즉 한 칸은 최소한의 관심, 두 가지 관심의 연결 방식에 따라서 계층제가 결정이 되는 관리격자 이론입니다. 자, 도표 보세요. 생산에 대한 관심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낮죠. 또 왼쪽 차원의 순서가 1, 2, 3, 4, 5, 6 쭉 올라가죠. 올라갈수록 인간에 대한 관심은 높고 밑으로 올수록 인간에 대한 관심은 낮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가 돼요? 이거는 뭐에 대한 관심이에요? 생산이죠. 예. 가로, 세로축에서 세로축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관심도, 가로축은 뭐예요? 생산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1.9, 9.9에서 9.9 보세요. 9.9 저 오른쪽 위에 올라가 있네. 뭐예요? 작업에 종사하는 부하들에 의해서 작업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목적이라는 일관성을 통해서 각자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신뢰와 존경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5.5를 보세요. 5.5. 5.5는 작업 성취의 필요성과 직장의 사기가 동시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도 한번 격자 이론에 관계되는 도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제 PM 이론이 있죠. PM 이론에서 P는 뭐예요? 퍼포먼스, 성과예요. M은 뭐예요? 메인티넌스,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는 뭡니까? 직무상의 목표와 과제 달성을 보는 거고, M은 뭐예요? 종사자에 대한 배려이며 집단 유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PM형, PM형인데 차이가 뭐예요? M이 뭐예요? 대문자의 소문자, 이 차이가 나죠. M. PM형이 성과 향상과 트러블이 감소되고 동기가 향상이 되고 직무 만족에 영향이 가장 크다는 PM 이론, 행위 이론입니다. 행위 이론 중에 PM 이론입니다.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퍼포먼스의 기능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메인티넌스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놓고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이론입니다. 리더십은 행동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리더와 부하 특성, 집단 구조와 과업 성격, 조직 요소 등 환경 요소가 강조되는 상황이론입니다. 첫 번째 상황이론에서 상황적합이론,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입니다. 리더 유형 두 가지와 상황적 조건 세 가지가 여기 나오죠. 리더 유형은 어떻게 돼요? 관계지향적인 리더냐, 과업지향적인 리더냐. 상황 요소는 어떻게 돼요? 리더 구성원의 관계냐, 과업구조냐, 직원 권력이냐, 이렇게 조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관계지향적인 리더는 호의성 중간 정도일 때 적합하고, 과업지향적 리더는 호의성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을 때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피들러의 상황이론입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있죠. 자, 리더는 직원들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를 명확히 밝혀준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발휘한다. 또 리더십은 부하의 특성과 업무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 리더 행동 유형의 역량은 바로 첫 번째가 지시적 리더십, 두 번째가 지원적 리더십, 세 번째가 성취 지향적 리더십, 네 번째가 참여적 리더십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시적 리더십은 비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통제와 조정이 가능해요. 지시니까. 그러나 D번의 참여적 리더십은 비구조화되어 있고 결정 과정의 부하를 참여시킵니다. 역할 기대 제공, 목표 성취된 기대가 높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민주적이죠? 민주적.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주요 특징은 변혁, 카리스마, 개별적인 배려성, 지적인 자극, 동기부여의 고무 이렇게 들 수 있고, 이러한 변혁적 리더는 종사자들의 신념과 요구, 가치를 변화시켜서 의식까지 변혁시키려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요즘에 핫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사자와 고객의 욕구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십입니다. 기관 내부의 신뢰 기반은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질을 반영하므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항상 부하를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는 서번트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은 뭐예요? 리더로서 자신을 서번트 또는 지원자로 인식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조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상태고, 세 번째, 늘 학습하는 태도를 보이고요. 네 번째, 먼저 경청을 하고요. 다섯 번째,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고, 여섯 번째, 조직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고요. 일곱 번째, 권한 위임을 통해서 리더십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표 9-9번에 전통적 리더와 서번트 리더의 특성 비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슈퍼 리더십입니다. 슈퍼. 이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다 라는 것이 바로 슈퍼 리더십입니다. 슈퍼 리더 뭐예요? 먼저 자신을 이끌어 기초를 세우고 추종자를 자기 지도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집중하는 관리자입니다.
자기 주도적 접근 방식 구현이 되고 추종자가 자기 선발 리더, 즉 스스로를 리드해 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심센스 만스의 슈퍼 리더십을 달성하기 위한 셀프 리더가 되고 셀프 리더십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상과 건설적 질책에 의한 셀프 리더십을 개발하고 팀워크를 통한 셀프 리더십을 증진하고 셀프 리더십 문화 촉진의 7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 자기 리더십, 타인이 리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리더가 되어서 스스로 통제하고 행동하는 셀프 리더십, 이것도 상당한 유의미한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은 첫 번째 지시형이 있고 두 번째 참여형이 있죠. 참여형이 있고 세 번째 자유형이 있습니다. 지시형은 명령과 복종이 강조됩니다. 참여형은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자유형은 방임적 리더십입니다. 이런 거 내용도 끝까지 한 번씩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준을 보게 되면은 1번 최고관리층의 리더십, 중간관리층의 리더십, 지도 감독층의 리더십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수준은 이 도표 쭉 보세요. 그림 9-4에서 낮은 수준의 관리자, 높은 수준의 관리자로 나눴을 때 지도 감독층, 중간 관리층, 최고 경영층이 있죠. 자, 전문적 기술 누가 더 높아요? 또 인간관계 기술은 누가 더 높아요? 다 높네. 개념적 기술은 이렇게 최고 경영층과 중간 관리층과 지도 감독층의 서로 어떠한 수준이 높고 낮은가 하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휴먼 서비스 조직에서 리더십입니다. 직원 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 획득이 중요하죠. 인퍼먼트를 고려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진아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장의 운영 전략 4개 유형으로 도출했는데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중시형이 있고 인적자원관리 중시형이 있고 지역사회관계 중시형이 있고 평가 및 실적 중시형으로 나눴습니다. 즉 인적자원관리 중시형이 조직 성과를 가장 높이는 곳으로 나타난다고 권진아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 조직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시계에 탁월한 카리스마스나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닌 항상 직원과 함께 호흡하며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